지금 이 일을 하게 된 계기는 하나원에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늦게 들어갔잖아요. 처음에는 아이한테 북한에서 왔단 말을 못했으니까 내 아이에게 제가 살아온 인생, 부모의 살아온 인생을 들려주고 싶다는 생각에 쓰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막연하게 써야 되겠다라고만 생각했는데 하나원에 들어가서 그게 확 굳혀진 거예요. 왜냐하면 북한에 관련된 실상을 알리는 책은 되게 많은데 한국에 와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에 대한 책은 없는 거예요. 내가 여기 와서 살게 된 이유라든가 또 살고 있던 그 삶을 쓰면은 그 하나원 동기들한테도 거기 있는 교육생들한테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책으로 이제 써가지고 북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편견이라든가 그런 거를 좀 털어낼 수 있지 않을까, 한 번씩 벗겨낼 수 있지 않을까. 그게 제일 큰 계기였어요. 무조건 북한 사람이 나쁘다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왜 나쁘게 됐는지, 그건 왜 안 좋은 건지 그것만 좀 알아가셔도 우리가 소통하는 거에 훨씬 쉬울 텐데 단면만 보고 그냥 바로 딱 차단해버리는 분들이 너무 또 많으시니까 한국 분들도 그렇고 이탈 주민도 그렇고 다 단정 지어버리니까 그게 너무 좀 저한테는 속상한 부분이었거든요. 그리고 또 내 아이들한테 제가 북한 사람이니까 엄마가 고향이 북한 사람이잖아요. 내 아이가 나중에 또 똑같이 그런 편견이나 선입견을 가지면 안 되니까 그런 걸 좀 벗겨주고 싶어서 제대로 알려주고 싶어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 제일 큰 계기가 그거예요. 그 하나원에 들어가서 내가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또 계속해서 내가 활동할 수 있는 일, 앞으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일, 내가 꼭 이루고 싶은 소망 같은 게 지금 저한테는 생긴 거는. 그래서 그걸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가는데 이제 그게 꼭 통일 안에 있는 거 아니더라도 여기 와 있는 분들과의 통일, 자군 통합 꼭 이루고 싶고 최소한 그냥 여기 있는 분들이 북한 이탈 주민이에요 라는 말을 안 하고 저 청진에서 왔어요. 아 청진이요? 그냥 뭐 부산에서 왔어요. 뭐 이렇게 그 정도만 돼도 저기 계신 북한 이탈 주민들 말고 이제 북한 사람들 같이 했을 때 조금 더 편하지 않을까. 근데 작은 통일도 못 하는데 과연 큰 통일을 할 수 있을까? 얼마나 더 큰 혼란이 올까? 하나원에 가서 그게 딱 보이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제가 이제 막 스트레스 받고 제가 느끼 힘들어하는 그 부분을 왠지 한국 분들이 겪게 될 거라는 게 확 와 닿는 거예요. 그런 거를 좀 보면서 내가 이제 뭔가 해야 될 것 같다라는 거를 바뀐 거죠. 인생의 전환점, 결혼이죠. 그러니까 잡지사에서 사진 기자로 이제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요. 저는 사진을 찍는 행위는 좋고 또 기록에 남기는 것도 더없이 좋고 현장에 가는 것도 엄청 좋아요. 그런데 사진 기자는 저한테 안 맞더라고요. 그 사진 기자가 되기 위해서 7년 정도 제 꿈을 향해서 그렇게 많은 열정을 쏟았는데도 사진 기자가 되고 나니까 굉장히 제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이렇게 힘든가는 그때 몰랐죠. 그때 이제 마침 이제 남편이 어느 날 프로포즈를 한 거죠. 그래서 아이고 잘 됐다. 연애를 하니까 이제 죽었던 열정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사랑인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결혼을 했는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건 제가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사진 기자가 결혼을 하면 아이를 갖게 되는데 아이를 갖는 건 사진 기자한테 일을 그만해야 되는 거란다라고 이게 공식이라는 걸 제가 그때는 인식을 못한 거예요. 이제 뭐 포토라인에서 기자들이랑 몸싸움을 하는 그런 직무인데 힘들죠. 그러니까 임신을 한 상태니까 회사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고 작은 아이가 바로 또 연년생으로 아이를 낳았거든요. 그게 제 24살 때예요. 25살에 큰 아이 낳고 26살에 작은 아이 낳고 저의 20대 후반은 주부로 그리고 또 아이 엄마로 이렇게 살게 되는 거였죠. 제가 그 부분이 이제 우울함이 생기면서 우울증처럼 굉장히 많이 힘들었어요. 그러던 차에 친구들이 저를 도와준다고 글을 쓸 수 있게 기회를 줬어요. 홍보실에 있던 친구들이 저한테 이제 프리랜서로 자유기구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취재를 한 달에 한 건씩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서 그 덕분에 조금씩 이제 글을 쓰게 됐고 저는 또 사진을 찍었으니까 글 사진이 같이 되잖아요. 그쪽 입장에서는 괜찮은 자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또 기회가 돼서 에디터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오고 자연스럽게 시민단체에 들어가서 홍보팀에서 시민단체 활동가로 활동을 하게 됐죠. 제가 그렇게 꿈꿨던 사진기자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던 상황 그리고 흥미를 잃게 되는 그 과정이
늘 저한테는 의문이었어요. 그리고 또 결혼 생활이 다 행복한 건 아니잖아요. 너무 반대의 기질을 갖고 있는 저랑 전혀 삶의 패턴이 다른 사람이랑 살다 보니까 저의 자유로움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갈등 요소가 되고 자주 부딪히게 되고 힘들더라고요. 이런 게 어디서 비롯됐을까 궁금하기 시작했고 공부를 하기 시작했는데 무슨 공부냐면 마음 공부, 심리 공부를 하게 된 거예요. 하다 보니까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선택의 순간에서 이렇게 선택할 수밖에 없어 특성이 서로 힘들게 했던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제 인생의 결혼은 제 삶을 완전히 바꿔놓은 계기였어요. 공부를 이제 시작을 하다 보니까 제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알게 됐죠. 그 알아가는 과정에서 제가 사람들하고의 관계를 굉장히 좋아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 사람들의 관계 때문에 저가 굉장히 또 힘들고 일을 그만하고 싶고 우울한 마음도 생기고 기복이 생기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이겨나가는데 시간을 좀 많이 썼어요. 제가 2015년부터는 이제 북한 이탈 주민들을 만나기 시작하는데 만나보니까 정말 흥미라든가 그들이 갖고 있는 어떤 강점이라든가 이런 거는 하나도 다르지 않아 우리랑. 다만 교육을 우리랑 똑같은 시스템으로 받지 못했던 것 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한국이 요구하는 직업 능력이 부족할 뿐이에요. 근데 그게 시간이 지나서 본인의 장기적인 진로 계획을 갖고 하나씩 준비하면 못할 일은 아니거든요. 다시 공부를 하고 이쪽 사회가 요구하는 기초 직업 능력이 뭔지를 봐서 지식을 습득하고 기술을 익히고 태도를 형성하면 못할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이제 많이 해드리고 싶죠. 특히 이제 북한 이탈 주민들이랑 이야기할 때는 제일 힘든 게 별로 배우지 않아도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알려드려야 돼요. 예를 들어서 형식적인 인사말. 밥 한 번 먹죠? 정말 우리나라는 밥 한 번 먹죠? 술 한잔 하죠? 많이 해요. 그러면 우리 이탈 주민들은 그게 진심으로 느끼거든요. 그래서 밥을 언제 먹지? 되게 궁금해하고 기다린단 말이에요. 상처의 시작이거든요. 그런데 또 한국은 난 네가 좋아? 이 말을 선뜻 못 하거든요. 솔직하게 그 얘기를 잘 못해요. 그 사람한테 혹시 거절당할까 봐. 그러니까 밥 먹는 사람은 가까운 사람이 같이 밥을 먹잖아요. 술도 그렇잖아요. 좋아하는 사람이랑 먹지 뭐 싫어하는 사람이랑 먹나요? 그러니까 난 네가 좋아 이 말이 밥 한 번 먹죠? 술 한잔 해요. 이런 말인데 서로가 달라서 갈등이 생긴다. 이런 얘기를 받아들이셔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해야지 서로가 좋은 관계로 마음 상하지 않고 일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알려드려야 되는 거거든요. 아는 거가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거든요. 이건 정말 포괄적으로만 생각해서 전라도 사람이 올라와도 부산 사람이 올라와도 저희는 그렇게 비슷하다. 근데 그걸 왜 자꾸 언어의 차이라 하냐. 이렇게 들어오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전달의 방법인 거예요. 저희는 거기서 기본적으로 제가 어제도 그 강연에서 얘기했는데 부정적인 단어를 많이 썼어요. 있는 액면 그대로 다 받아들이면서 세네 개를 받았잖아요. 그게 전부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밥을 사준다? 그거는 정말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한다라고 믿을 수밖에 없거든요. 거기서 그렇게 말을 할 때는 그냥 밥을 먹자고 정말 말하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이렇게 자세히 푸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실 수 있지. 그런 거를 형식적 인사말로 들으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교육을 할 때. 좋은 게 아닌데 윗사람한테는 깍듯하게 대해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하고 싶은 말을 적당하게 참으셔야 됩니다. 이런 말을 해야 하는 제가 있는 거예요. 그게 너무 힘들어요. 그냥 잘 삽시다. 우리 솔직하게 삽시다. 진심 어리게 삽시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특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원의 화천에 있는 20대 청년이 이번에 만난 친구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우리에 대해서 부정적으로만 얘기하십니까? 아니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현실에서 그렇게 인식하니 그걸 알아야지 대처를 할 수 있다. 이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건데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아유 미안하다고. 자기 이제 20대 초반인데 20살인데 이제 시작할 건데 오자마자 니네는 장벽이 많을 거야. 니네는 힘들 거야. 이 얘기부터 시작하니까 모든 들어오는 강사님이 다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꿈도 꾸기 전에 다 잘라내시는 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너무 미안하다고. 얼마나 좋은 강점이 많은데 일단 생활력이 있지. 일단 용맹하다고. 고구려 기질이잖아요. 우리나라 고구려 기질은요 신라 백제랑 달라요.
굉장히 진취적이고 강해요. 진취적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의협심이 특히 강해요. 의리빼면 없죠. 북방을 지켰던 고구려 특히 함경북도니까 얼마나 그 여진족, 거란족 뭐 무리 속에서 그걸 지켜낸 우리의 굉장히 중요한 기질이 있는데 그 부분을 너무 이렇게 놓치고 있는 그래서 그런 얘기도 해드리기는 하는데 그 얘기보다는 제가 마지막에는 또 결론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관습과 여기에 문화를 받아들이시고 또 그쪽에서 중요하게 배웠던 것들을 잘 녹이셔서 이거를 통합시키는 게 중요하다 이 얘기를 이제 해드려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가끔 여기에 어떤 부정적인 어떤 모습을 어쩔 수 없이 말해야 될 때 그때 좀 제일 저는 힘든 것 같아요. 선생님 만날 때는 저 촬영 그 이상으로 저한테는 되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하고 싶은 일이 쌍방향 소통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저한테는 한국 분들의 정서도 있고 그 북한 사람의 정서가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분명 거기에도 강점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하나원에 간다고 해도 그분들한테 우리한테는 이런 게 강점이 있는데 단지 이거를 강점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내가 당신들한테 가르쳐 줄 수 있다. 그걸 단점이라던가 아니면 여기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은 하지 않으셔도 된다. 이런 긍정을 좀 심어주고 싶은 거죠. 체제는 나쁘지만 그 체제 속에서 배운 우리 거 부정적인 것도 그걸 바꿀 수는 있더라고요. 제가 살면서 보니까. 바꾸는 방법까지도 알려주면 좋을 텐데 그 체제를 경험을 안 해보셨으니까 한국에 와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라는 거를 말하다 보니까 불편하신 거예요. 그래서 항상 북한에게 다 나쁜 건 아니에요. 사람이 나쁜 건 아닙니다. 절대로. 그 사람들도 흥이 많고 말을 잘하고 단지 이제 그 말해야 되는 상황을 잘 판단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그런 환경에 안 살았으니까. 하나원 가서 제가 하는 활동이 뭐냐면은 직장 예절 프로그램인데 상황극에 롤플레잉을 시켜요. 역할극을 해요. 엄청 좋아하세요. 그게 바꾸게 된 게 북한 인권센터에서 교육받고 난다고. 근데 그걸 듣고 제가 알게 된 거예요. 아, 이분들은 총알을 통해서 비판을 너무 오랫동안 한 거지. 북한 사람들은 말을 할 때 핵심을 먼저 이야기해요. 저 같은 경우도 남편한테 핵심을 먼저 이야기하거든요. 어제 강연할 때도 얘기 드렸는데 한국 사람들은 핵심을 말하기 위해서 부연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 하나를 말하기 위해서. 그게 되게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남편하고 핵심만 이야기하다 보니까 남편한테 잔소리 안 하는 여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 장점도 있더라고요. 근데 비판을 할 때 그게 총알을 빨리 끝내야 되잖아요. 말을 안 하면 안 끝나고 비판을 안 하면 안 끝나니까 그냥 왜 잘못했습니까? 빨리 말해보시오. 막 이러고 그렇게 핵심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잘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잘하겠습니다. 끝. 이렇게. 그렇게 단순한 생활총화 문화를 계속 지속한 사람들이 그런 언어 문화 자체가 되게 단순해요. 근데 그 단순한 언어 문화와 좀 이렇게 비유를 많이 해서 쓰는 언어 문화랑 부딪히면은 그 비유한 설명을 처음에 제가 느끼기에는 이게 뭔 말이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하고 이해력이 떨어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잘 이해 소통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제가 남편하고 이질감을 줄인 것 중에 오히려 그 생활총화 문화가 이질감을 줄였거든요. 핵심적으로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말을 하는 걸 어려워하지 않았어요. 제 감정 표출하는 걸 어려워하지 않아서 바로 이야기를 할 수 있었고 그걸 살리면 되는데 그걸 살리지 못하고 아무 때나 쓰면 공격적으로 보이고 뭐지? 라고 이렇게 막 거리감을 만들게 되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좋네요. 주민들이 말을 잘하고 토론도 잘하고 다 잘하는데 그게 이제 비판 체제에서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에 대한 배려에 대한 자세가 맞아요. 결여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기본적으로 깔고 가야 된다. 그러니까 강점으로 쓰되 그 배려를 위한 상대방을 위한 배려의 기본적인 자세는 있어야 된다라고 하면 이해하기도 쉽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걸 바꾸면은 정말 우리가 갖고 있는 북한 사람들이 늘 많이 듣는 말 진짜 잘해, 토론 잘해. 이거 정말 큰 강점이 되고 나중에 큰 자원으로 쓰일 거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진정한 이방인은 사실은 중국에 살 때 그 이방인이에요. 근데 여기 경기도권에 특히 북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여기 있는 사람들은 그 서울에 있는 그분들하고 너무 성격이 너무 차이가 나거든요. 근데 부산이나 전라도 내려가면 비슷해요. 비슷한 게 더 많아요. 그 닮은 것 때문에 닮은 것 사이에서 안 보이는 그 간극 때문에 오해가 생기는 거지. 사실은 이질감, 이방인 안 맞는 단어거든요. 처음에는 저한테 이제 대전에 갔는데 저에게 북한에서 왔다고 하니까 어머 그래요? 신기해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전에는 신기하다고 하면 왜 나를 신기하다고 그러지? 나 이상하게 생긴 것도 아닌데 막 이런 선입견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어머 그렇죠. 똑같이 생겨 신기하죠. 저는 이렇게 받아들여요. 그게 바뀌더라고요. 저는 제 아이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제가
그냥 멀게 말한다면 될 수 있는 게 통일이긴 하지만 언젠가는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우리 아이들 세대도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 아이들 세대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아무렇지 않게 갑자기 막 딱 들인다고 하면은 되게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최소한 내 아이들이 내가 살았던 고향의 사람들을 만났을 때 너무 이상하게 낯설어하고 다르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때문에 이걸 하려고 하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한 민족이라는 걸, 우리가 정말 한 결여라는 걸 이렇게 알리고 싶어서 제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는 원래 하나였어라는 걸 알리기 위해 그거가 제 목표. 다문화 여성들을 만나기 시작을 했는데 그분들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경제적인 요구더라고요. 그러니까 국제 결혼을 해서 한국에 와서 살 수 있는 건 윤택한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그분들의 경제적 마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이제 직업 훈련을 하고 직종 개발을 하고 그 과정에서 이분들이 직업을 가졌는데 너무 변하는 거예요. 저는 이태석 신부님을 굉장히 존경하는데 이태석 신부님처럼 나는 음악을 못하고 의료인이 아니고 난 가르치는 것밖에 못하는데 언어가 잘 안 되는데 가르치는 일을 할 수가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직업을 만드는 일을 해요. 그 땅에 맞는 그 사회에 맞는 그들의 일을 만들어내는데 아이디어를 못 할 수 있겠다. 근데 어느 날 제 꿈을 다문화 여성한테 얘기를 했더니 연변에서 온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가 선생님 꿈을 연변에 가서 하십시오. 연변에 얼마나 많은 일자리가 필요한데요. 연변에 조선말 하시면 됩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네. 연변에 가도 되는 거네. 근데 올 초에 북한 인권센터에서 그 어떤 교수님이 오셔갖고 얘기를 해주시는데 그 교수님이 청진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청진에 가서 일자리를 만들면 되는 거냐. 통일이 되면 거기 일자리가 분명 필요할 텐데 한국의 기술을 가르쳐야 되는데 한국의 지식을 가르쳐야 되는데 직업 기초 능력을 거기서 가르쳐야 되는데 청진에서 하면 되네. 그래서 청진 가는 게 제 꿈이에요. 어떤 방법으로 갈지는 어떤 모습으로 갈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어쨌든 저는 그렇게 통일을 꿈꿔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가지고 통일을 맞이하게.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가르치는 일, 그리고 또 직업에 대해서 연구하는 거. 그래서 북한 직업을 연구해 볼 거예요. 저도 기독교인이거든요. 안 그래도 저는 물어보지 않고 그냥 그냥 사명감으로 해요. 저한테는 제일 큰 게 사명감이기도 하고, 그리고 제 아이의 고향이 남한이고 제 고향은 북한이잖아요. 그리고 남편이 또 대한민국을 지키고 있는 군인이라서 통일이 꼭 돼야 되는 사람으로, 그리고 저의 글을 읽어주시면서 응원해주시는 분들의 그게 원동력이 되게 큰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제 사명감이고, 두 번째는 가족이고, 세 번째는 마음과 마음을 이어주시는 분들, 남한에 계시는 분들, 그분들이 큰 역할을 해주시고 계세요. 지금도 계속 해나갈 수 있게끔 계속 밧줄을 이렇게 잡아 당겨 주시더라고요. 가톨릭이기 때문에 매일 미사를 보면 성체를 제 몸에 모시죠. 그 성체를 모신 제 몸을 제가 함부로 다루면 안 되고, 또 저를 존중하지 않으면 그건 신앙적으로 위배가 되는 거고, 그러면서 저를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게 됐어요. 굉장히 감사한 일이죠. 그게 결국 나죠. 내가 나한테 가장 큰 원동력이고요. 자존이 가장 큰 원동력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원동력은 가족으로부터 나왔는데 어머니예요. 어머니. 지금 같이 살고 있는 가족, 남편, 아이들, 그 아이들이 저를 보고 또 다른 세상을 또 살아가겠죠. 물론 어떤 때는 유혹도 많죠. 그리고 잘못 살 때도 있어요. 잘못 선택할 때도 있어요. 그럼 다시 바로 잡아서 반성하고. 그리고 또 이제 저는 교육을 하니까 밑에 같이 일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저는 이렇게 막 말해놓고서는 위선적 행동을 하면 안 되잖아요. 계속 제 스스로 셀프 모니터링을 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정말 허튼 말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게 이제 저한테는 원동력이에요. 북한 사람들한테는 다가가려는 마음이 필요한 것 같고, 한국 분들은 알려고 하는 마음, 그리고 다 같이 이해하려는 마음, 받아들이는 마음. 이게 틀리다거나 잘못된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온 환경으로 인한 다른 거라는 거. 그것만 좀 알아주시고 서로 조금씩만 배려한다고 하면은 불가능한 건 전혀 없거든요. 분명 많은 문제들이 있겠죠. 그런데 그런 마음이라도 일단 가져보면은 한 발자국 나갈 수 있는 길이니까 저는 그렇게 바라봅니다. 같이 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도움을 청해요. 도와주세요. 저는 도와주세요만큼 좋은 말이 없어요. 겸손해야지만 도와달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제가 강하고 제가 최고다라고 생각하면
도와달라는 말 못해요. 인정하기 힘들거든요, 상대를. 그래서 제가 도와달라는 말을 참 좋아하는데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게 너무 좋아요. 저는 남과 북이 통일되는 것도 많은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도움을 또 받으면 감사를 전할 수 있으면 되고요. 내가 도움을 받은 거를 자존심이 상하는 게 아니라 같이 잘 살기 위한 과정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이 도움이라고 하는 것, 의미를 잘 각자 새기고 살면 삶이 좀 더 풍성해지지 않겠어요? 혼자서는 절대 살 수 없는 세상이니까. 길을 걷다 보면은 뭐 자갈밭도 있고 험한 길도 있고 좋은 도로 포장된 좋은 길도 있고 그런 길이 있지만, 그렇게 좀 험난하고 가시밭 같은 그 길도 제가 혼자가 아니면 남이 혼자가 아닌 북이 혼자가 아닌 서로 같이 손잡고 간다고 하면은 그 험한 길을 좀 더 잘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진로라고 하는 그 글자에 길을 나아가는 게 진로인데요. 나아갈 진짜가 꽁지가 짧은 참새 같은 새가 길을 가는 거예요. 진로의 뜻이. 그 새가 날아가지 않아요. 걸어가는 게 나아갈 진짜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착착착 걸어가는 거죠. 다리가 아주 짧은 새가 걸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먼 길을 절대로 한꺼번에 10발, 20발 못 가거든요. 한 발밖에 못 가요. 길이라고 하는 건 바로 앞에 한 걸음이 있고 그 다음에 10걸음이 가져 있는 거고 그 다음에 100걸음이 가져 있는 건데, 가야 되는 저 먼 길을 가다 보면 돌아갈 수도 있고요, 바로 갈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가야 되는 길이 있다는 게 저는 굉장히 좋아요. 먼 길을 보면서 가는 게 저희의 사명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